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5번째 서브노트에 있는 문제로서요.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변전실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전실 설계 시 고려 사항은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전기실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기실에 설치되는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전기실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변전실 설계 시 우리가 이제 기술사로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이 문제는 뭐 기술사 문제가 전기 기사는 뭐 이론 위주와 또 실무가 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기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 안전관리에서 근무하시는 분, 뭐 전기 안전관리 대행하시는 분, 공무하시는 분, 뭐 감리하시는 분,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기 기사는 그 이론과 이렇게 이론을 합격하셨다고 하셔서 그게 바로 실무에 적용되는 예들이 크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차단기 선정이라든가 뭐 케이블, 뭐 콘덴서 용량 선정, 뭐 실기에 나오는 뭐 수변전 부분에 대한 부분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합격하시지만 또 이제 실무에 가시면 또 새롭게 배워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사 공부는요, 이렇게 공부하신 것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기술사님, 변전실 설계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또 변전실 설계 시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발주처와 협의할 때 이렇게 협의할 때 이제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합격하시면 반드시 실무에서 빛을 발하고 일반 기술사 공부하시지 않은 분과의 확연한 차이점을 기술사 취득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째 문제로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전실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그럼 또 제 서브노트 위에 이렇게 보면 이 파란색 여기 보이시겠죠? 보이시는 게 또 제가 이렇게 흘려 쓴 내용입니다. 이게 또 면접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면접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술사 1차 시험과 2차 면접이 뭐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글들을 인터넷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의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면 면접은 반드시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본 문제는 또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의 공식 4가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또 면접에서 제가 면접 볼 때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외운 것들을 교조적으로 답변 드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자신 있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 서브노트를 뼈대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이든 아니면 뭐 전력기술협회의 잡지든 전기신문이든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든 이런 부분은 이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첨가를 하시던가 여기서 이 시대의 흐름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면 이제 과감히 빼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설계 시 고려사항은 반드시 국토해양부 전기 설계 기준을 반드시 정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정독하시고 항상 서브노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면접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이제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전실 설계시 고려사항에서는요, 크게 이제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개요를 적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요를 적을 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거의 정의나 목적 등을 적어주신 후에 이제 변전실 설계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풀어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개요는 뭐 이렇게 장황되게 쓰거나 그러는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다, 고조파는 무엇이다, 전자파는 무엇이다, 변전실은 무엇이다,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신 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부연 설명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 서브를 계속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개요는 이게 3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개요를 막 주저리 뭐 반 페이지 쓰고 그런 답안지는 그 예전 답안지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답안지고 요새 트렌드는 이 세 줄 안으로 깔끔하게 개요를 적으시면 되고요. 정의가 아닌 다른 부분들은 샤프로 적어서 언제든지 지우고,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내가 또 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좀 지저분한 부분이 샤프로 지웠다가 뭐 썼다가 이랬던 부분입니다. 이런 데 보시면 샤프로 적어진 부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때그때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요나 결론은 이렇게 볼펜으로 적지 마시고 정의 빼고는, 정의가 정확하다 하면 정의는 볼펜으로 적어주시되 이 뒷부분에 붙는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항상 그 문제에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변전실이란, 고조파란, 전자파란, 콘덴서란, 차단기란, CT란, V10이란 항상 이게 정의를 적을 때 변전실이란 변전소에서 보내온 전압을 변성하여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발췌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대제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변전실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크게 위치, 면적, 배치, 건축적, 기계적 고려사항, 그리고 5번째 안전성, 이게 크게 변전실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크게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이거를 대제목이라고 하고요. 이걸 중제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치적 고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중제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제목은 변전실 설계시 고려사항,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을 바로 대제목으로 답안지에 올렸고요. 밑에 고려해야 될 부분을 중제목으로 빼서 했는데요. 제가 고려한 것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치, 면적, 그리고 배치, 그리고 4번째 건축기계 협의사항, 5번째 안전성을 고려하겠다 해서 변전실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위치적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변전실 위치를 고려해야죠. 어디다 놓을 거냐. 근데 뭐 지하에다 놓겠다, 뭐 옥상에다 놓겠다, 옥에다 놓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기술사 답안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축적 고려사항, 전기적 고려사항, 또 환경까지 고려한 위치를 선정하겠다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로 해서 답안지에 이렇게 채점관 눈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서브노트 작성하실 때 이렇게 풀어 쓰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표로 해서 좀 이렇게 답안지가 채점관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적 고려사항에는 설명드리다시피 장비 반입 반출 통로, 그리고 충분한 높이, 그리고 유효 높이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변전 설비 인접 장소, 그리고 불연 재료 및 출입문 방화 셔터, 이런 부분은 이제 건축
건축주와 건축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적 고려사항으로 해서 풀어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선정할 때 이제 건축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기적으로도 고려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서브노트를 보면 이게 화이트로 지웠다가 또 위에 덧씌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정리한 내용이 틀리거나 내용이 부실한 부분은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덮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화이트로 적었다 다시 쓴 부분이라 이렇게 좀 빠르게 써서 글씨를 흘렸었는데요. 설명드리면 전기적 고려는 외부로부터 수전이 편리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사용 부하에 항상 중심이고, 그리고 간선, 배선, 케이블 트레이나 간선, 배선이 용이한 곳에 전기실, 변전실이 설계 시 고려돼야 된다고 그래서 적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기안전관리자나 이렇게 아직 기술사를 취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자기가 근무하시는 곳,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사용하는데 설비가 증설이 돼서 이제 변압기 용량이 커지거나 또 다른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에 설계됐다 하더라도 차후 용량 증설에 대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수전 및 배전 거리도 이제 짧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기적 고려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적 고려 사항인데요. 환경적 고려 사항은 전기실이 변전실 내에는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환기성, 그리고 또 위험물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최하층은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최하층에 설치하면 홍수나 이게 배수로 등이 막히는 경우에는 지하 변전실로 변전실 물이 유입돼서 수변전 기기가 파손되는 현상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염해, 홍수 피해 없는 곳, 그러니까 지하층은 피한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써져 있네요. 없는 곳, 그리고 건물의 최하층은 피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지하보다 높게 설치하지만 항상 침수 예방 방지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로 적은 겁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은 풀었을 수도 있고 또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적 고려에는 전기적 고려사항, 건축적 고려사항, 전기적 고려사항, 환경적 고려사항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전실 설계 시 고려사항의 두 번째는 이제 면적입니다. 이게 면적인데요. 이게 면접 때 물어봤죠. 변전실 설계 시 면적 산정 방법, 이 산정 방법 네 가지의 공식을 설명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변전실 면적 산정 시 고려해야 될 공식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해도 바로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첫째, 변전실 면적은 영향 요소가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면적 산정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면접관에게 답변 드리면 되고, 또 이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은 10점짜리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제 유튜브를 계속 봐오신 분이 계시고 이메일도 주시고 하시는데요. 이 문제 역시 교조적으로라는 표현을 제가 앞으로 계속 쓸 건데요. 교조적이라는 거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야, 변전실 면적 산정이 뭐야? 그러면 가나다라, 마바사, ABCD, EFG 이런 식으로 그냥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교조적으로 암기됐다는 거거든요. 시험 볼 때 머리 극적이고 뭐 답변할 때 머리 극적이면 이미 떨어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전실 면적 두 번째 고려한 건데 영향 요소를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변전실 면적이라고 해서 기술사 답안지는 그냥 면적 산정 방법 요것만 딱 적었으니까 나 요거 물어보는 거 답 잘 적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1차 시험에서 점수 잘 줄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술사 답안지는 그
변전실 면적 산정 공식 네 가지를 쓰시오 하면 그 공식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개요를 항상 써주시고 정의 써주시고 영양 요소가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면적 산정 방법을 써주셔야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받을 수 있는 답안지입니다. 첫 번째 영양 요소 고려 사항은요. 수전 전압, 수전 방식, 그리고 변압기 방식, 변압 방식, 그리고 변압기 용량도 고려해야 되고 변압기 용량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어떻게 수전받는지 수전 방식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큐비클 종류 및 시방, 그러니까 어떤 배전반 사이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이건 배전반 업체에 설계하시다 보면 변압기 용량이 나오면 그 배전반이 이게 규격화돼서 제작됩니다. 뭐 100km부터 500km까지는 가로 세로 폭이 얼마이다. 그리고 500km부터 뭐 750까지는 가로 세로 폭이 얼마이다. 그리고 뭐 1000km부터 1500까지는 가로 세로 폭이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배전반이 규격화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전반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그리고 큐비클 종류 및 시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배전반 사양 이런 것들을 크기를 고려한다 이렇게 적어주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변전실 면적 산정 시 기기 배치, 구조 및 면적을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기기 배치라는 거는 변전실 면적 시 변압기만 설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LBS도 있어야 되고 VCB 반도 있어야 되고 ACB 반도 있어야 되고 MCCB 반도 있어야 되고 뭐 ATS 반도 있어야 되고 뭐 정류기 반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기 배치나 구조 및 면적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격자 서브노트는 그냥 내가 그대로 적어서 암기하면 합격하겠지 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기기 배치 및 구조의 면적도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내용이 무언지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영양 요소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은요, 이제 TR 용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R 변압기 용량, 그러니까 변압기가 덩치라고 표현할게요.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압기 면적 산정 시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면적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다 TR 용량이 들어갑니다. 이것대로 면적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압기 용량이 나오면 이 큐비클 배전반 이 규격화된 사이즈를 건축 평면도에 놓고 이게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지 CAD 도면을 전기 설계 도면을 건축 평면도에 엎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엎어서 엎고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양계문을 열었을 때 그 벽과의 이격거리가 건축 국토해양부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의 그 이격거리 최소 이격거리가 벽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서 면적이 산정되는 건데 이것들은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핸드북에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10점짜리로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실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 4가지의 공식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실무랑 상관없이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어서 쓴 거지 이 칸에 여유가 있었으면 표로 깨끗하게 1, 2, 3, 4 해서 표로 깨끗하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 작성하실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블록화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전실 면적 산정 방법을 물어보면 이 부분만 띄어다가 10점짜리 답안지에 갖다 쓰시면 되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또 표로 깨끗하게 표현해 주시면 같은 10점짜리의 같은 내용이라도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1점이 이런 데서 결정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식이니까 그냥 읽을게요. 4가지입니다. 그냥 A는 면적입니다. 그냥 A는 K 개수 곱하기 변압기 용량분의 0.7
해배이다. 그리고 개수는 특고합에서 고합은 1.7, 특고합에서 저합으로 하는 경우 1.3, 고합에서 저합으로 하는 경우 0.98이다. 요 개수고요. 두 번째 변전실 면적 산정 A는 3.3 곱하기 루트 TR 용량 곱하기 A입니다. 그 A는 이제 건축 연면적이거든요. 그래서 A 건축 연면적 6,000회배 미만일 때는 2.66, 그리고 1,000회배 이상일 때는 4.3을 적용하는 게 요 개수의 내용입니다. 이 별표 친 거는 제가 이제 좀 암기가 안 돼서, 그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별표 쳐서, 제가 저번 유튜브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기출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연상이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별표를 치셔갖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돌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문제가 25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 정리되시면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별표로 해서 암기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서 여기서 첫 페이지를 끝내고 이어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